오늘 할 이야기는 직장을 나와서 자영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 2탄입니다. 직장 생활을 건너뛰고 자기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끝나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도 훈수 두거나 해설하는 사람들이 묘수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이리저리 저리 뛸 때는 해법이 보이지 않다가 사업을 접고 왜 실패했을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걸 권합니다. 출연자들을 보면 저 정도는 해야 자기 맞벌이는 하겠구나 감이 딱 오거든요. 전문 분야와 자신만의 노하우가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거창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정돈 전문가, 장례 전문가, 청소 전문가 등 본인이 하던 일을 발전시켜서 특화하면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누군가 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사업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한 종목을 아주 깊게 파야 됩니다. 넓고 얕게 하는 것은 자영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거든요. 음식점이라면 메뉴를 최소화해서 아주 특화할 필요가 있어요.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돈가스면 돈가스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음식은 거기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낙관적인 미래를 예견하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에요. 근자감만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과정이 먼저입니다. 과정을 겪어봐야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봉 2억을 벌고 싶다면 2억을 벌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2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아닐 겁니다. 우선 5천만 원, 1억 원이라도 벌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2억이라는 연봉이 눈앞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탐욕과 욕망을 자극해서 결과만 강조합니다. 야, 10억만 투자하면 이자로 1억을 줄게. 이런 식이죠. 그 과정을 대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기니까요.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갑부집에 태어나서 30대까지 취직도 안 하고 사내 집면 먹고 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 남자도 망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백수로 있었는데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다가 모아서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이 줄을 이으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죠. 젊은 시절부터 맛있다고 소문난 고깃집은 다 가서 먹어봤기에 손님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래야 됩니다. 가장 그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자와 어깨를 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보는 눈이 높아야 손님들도 여러분의 서비스와 제품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외국의 각국 전통 음식과 유명하다는 음식을 다 알고 먹어보는 걸 보면서 왜 그가 요식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도 메뉴판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맛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식업을 한다면 저는 손님들 입에서 딱 한마디만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 이렇게 해줘도 남는 게 있나? 이 말만 나오게 하면 돼요. 서비스업을 만약에 한다면 고객이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 여자 고객이 자동차 타이어 반품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점원은 제품 가격을 묻고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실은 이 백화점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를 팔지 않았다는 거죠. 팔지도 않는 제품 환불을 기꺼이 해준 이곳은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입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아주 특출난
고객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삼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톰 피터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수십 달러의 타이어 환불 금액으로 수백억 원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식도락가인 친구가 모처럼 발견한 맛집이라고 저를 데려간 횟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가게에 귀퉁이를 밀어가지고 사방에 비닐을 딱 치고 딱 2테이블만 갖춘 그런 샵인샵 개념의 횟집이었는데 예약 손님이 끊이질 않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리사의 솜씨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테이블이 2개뿐이니까 더 예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예약이 어렵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게의 명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워낙 솜씨가 있는 집안이고 또 입소문이 빨리 퍼지다 보니까 1년도 되기 전에 그 가게는 인근에 30평대 가게로 확장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다시 한번 가봤는데 이미 직원을 4명이나 두고 성업 중이더군요.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착 나서 타 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키운 결과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에 영등포구의 개인 빵집은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TV에서 그 집의 시그니처 빵 제작 과정을 방송한 덕분이었는데요. 11시에 그 빵집이 문을 열었는데 방송 후 3개월까지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니까 가서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나중에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손님이 줄어든 후에 간신히 가서 사 먹어봤는데 일단 빵이 맛있고 또 다른 집에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빵이어서 최소한 헛걸음은 하지 않았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귀차니스트도 먹으러 올 정도인데 호기심 많거나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줄을 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밖에도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연돈 돈가스, 마약김밥, 라이스버거와 같은 메뉴들이 시그니처 메뉴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을 했죠. 크기를 키우거나 또 맛을 다양화하거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만들거나 퓨전으로 창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그니처를 만드십시오. 어떤 사업에서도 확실한 성공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무엇이고 주 고객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직원도 달라져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손님들이 아주 즉각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깃집이나 해물탕집을 열었다고 치자고요. 직원들을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키면 누가 상차림을 하고 고기를 잘라주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30대, 40대 주부를 직원으로 뽑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다고 칩시다. 직원은 누굴 뽑아야 할까요? 이번에도 30, 40대 주부를 뽑아야 할까요? 주변에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가 있다면 용모 단정하고 예쁜 20대 여직원을 뽑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직원들이 많은 화장품 기업 같은 곳이 있다면 20대 훈남들을 뽑아야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고깃집과 카페 직원들이 서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게에 가고 싶겠습니까? 직원이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보니까 바로 이 점을 간과했더라고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지만 자영업은 제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간신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을 잘해서 일본처럼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몇 대를 이어가는 그런 노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학력에 올인하고 공부가 싫어도 억지로 공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반드시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 영상과 함께 이전에 올린 자영업을 하면서 깨달은 8가지 사실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